부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11가지의 부실 채권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8번째로 채권 원금 잔액입니다. 채권 원금 잔액은 회수가 필요한 대출 원금을 말합니다. 원금의 일부를 상환했다면 실제로 남은 대출 원금이 채권 원금 잔액입니다. 부실채권 투자자라면 채권 원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채권 최고액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므로 채권 최고액을 1.2로 나누면 대출 원금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했다면 채권 최고액도 일정 비율만큼 감액해야 하지만 대부분 채권 최고액을 그대로 둡니다. 따라서 부실채권 투자자는 채권 원금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9번째로 목표 가격입니다. 목표 가격은 자산관리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부실채권 매각 목표 가격을 말합니다. 목표 가격은 협상을 할 때 기준 가격이 되므로 자산관리회사는 목표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실채권 매입 시 에셋매니저와 협상을 통해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이 맞지만 자산관리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목표 가격이 있고 자신들만의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협상 시 에셋매니저는 목표 가격을 먼저 공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희망 매수 가격을 먼저 제시합니다. 터무니없는 매수 가격을 언급하는 순간 에셋매니저는 초보자라 생각하고 더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와 감정가, 선순위 채권, 예상 배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 매수 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목표 가격을 자산 정리 계획이나 자산 관리 가격으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수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방법은 크게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으로 나눕니다. 경쟁 계약은 신문이나 인터넷, 회사 홈페이지 등에 입찰 공고를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인데, 팔 때는 최고가를, 살 때는 최저가를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발주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경쟁 계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 사용합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국제입찰 방식을 통해 경쟁 계약을 하고, 부실채권을 낙찰받은 유동화회사는 부실채권을 재매각할 때 개인 투자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부실채권에 투자하려면 적절한 투자 물건을 골라 자산관리회사의 에셋매니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계약 조건과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의계약 협상 과정은 부실채권 투자의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11번째로 질권대출입니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채권자가 점유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담보를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근저당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질권대출이라 하고 주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질권대출을 잘 활용하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지렛대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급상승합니다. 질권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투자가 더욱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11가지의 부실채권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11가지 용어를 보시는 동안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전체 11개의 주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서 부실채권 투자의 기초를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비추 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